안녕하세요. 오늘은 롤로 타마시의 The Rational Male에서 Iron Rule No. 3 Wait for It에 관한 번역과 해석을 하도록 할 건데요. Wait for it, 기다릴까?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제가 생모세가 좀 돼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여기서 뭐 섹스를 어떻게 하냐 마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레드필은 그 행동을 관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고요. 네. 자, 하도록 합시다. 이제 정리한 거는 남성은 섹스를 하기 위해 여성을 만난다. 하지만 섹스의 문지기, 게이트키퍼는 여성이다. 그래서 요즘 남성들을 보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제가 이걸 읽다 보면 남자는 정말 그냥 발정난 돼지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은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기분 나쁜 표현이죠. 핵심은 사람의 본능은, 제가 잘 썼네요. 본능은 전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섹스는 본능적인 것. 그입니다. 자, 토마시의 철칙 No. 3. 여성이 당신한테 섹스를 기다리게 하거나 그녀의 행동으로 당신을 섹스를 기다리게 하는 여성, 그런 섹스는 기다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너한테 섹스를 기다리게 할 때는 너는 그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성욕은 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화학 반응이지 본능적인 거죠. 이렇게 불꽃 튀는 거. 협상의 과정이 아니다. 섹스가 먼저고 그 다음이 관계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너와 섹스하고 싶은 여자는 너와 섹스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랑 섹스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편안함과 먼저 관계성을 원한다고 말하는 여성은 봄방학 파티에서 만난 지 30분 만에 섹시한 남자와 섹스를 할 여성이다. 네, 그런 베트남이면요, 그런 파티장에서 알파남이랑은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죠. 이 얘기입니다. 여자가 너에게 푹 빠져 있다면 ASD, 관계없이, 상관없이 뭐 섹스한다는 거예요. 네, 너에게 빠져 있다면, 그러니까 알파남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섹스하는 데 있어서. ASD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놨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해픈 여자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불쾌함을 피하고 방지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여성들을. 자기는 뭐 연애 많이 안 해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 그 얘기고요. 모든 여성은 창녀가 될 수 있고 너는 그냥 그 여자한테 그걸 털어놓을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된다. 너가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 침대에서 껴안고 스푸닝을 하거나 자기 전에 오래 뽀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했지만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관계를 생각하는, 그래서 성관계가 아니고요, 그런 연애적인 그런 관계들 있죠. 그거 할 때는 다시 가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나는 아마도 여기에 PUA들을 짜증나게 하겠지만 나는 여성과의 LMR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지한 적이 없다. LMR은요, 또 PUA 용어인데요. Last Minute Resistance라는 얘기인데,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저항 행위입니다. 그런 있죠. 네. 락스타 20대 시절, 그러니까 이제 롤로 타마시 얘기를 하는 건데, 롤로 타마시는 20대 때 록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나는 나에게 흥분한 여성과의 섹스가 그녀에게 섹스를 하기 위해 내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라는 얘기 하는데요. 이 얘기는 내 프레임에 들어온 여성, 그러니까 내가 알파남일 그래서 나한테 푹 빠져 있어서 섹스를 하는, 그게 우리가 보통 저 여성과 어떻게 하면 섹스를 할까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렇게 굴리는 것보다 나한테 푹 빠져서 섹스를 하는 그런 여성이 더 낫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끝내주는 섹스는 아무한테 다리를 벌리는 여성과의 FNL, 첫날 밤 섹스, First Night Laid네 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들이댄 여성들이 있어요. 네, 그런 간혹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은 만약 당신이 어떤 여자에게 3번 이상의 데이트 후에 당신과 섹스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마법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너는 섹스의 협상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소개팅이든 어떤 여성과 썸을 타서 3번 이상의 데이트를 한 후에 만약에 그래도 섹스를 안 한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섹스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여성의 프레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3번 이런 거에 또 막 꽂혀가지고 막 무조건 3번 이상 데이트를 했는데 섹스를 안 하면 차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한테 푹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그거는 첫인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거의 베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로 타마시에 좀 관찰한 게 아마 3번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고, 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너와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섹스를 원하는 욕구가 100%가 아닌 더 적은 잠재적인 여성과의 기회를 날리고 있다. 이 얘기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썸 타고 있는, 아니면 내가 소개팅해서 그 여성은 성욕이 만약에 그 수치를 채우는데 100이면요, 어떤 여성은요 그 100이라는 수치 있죠, 그 상대적인 수치값이에요. 상대적인 그 수치값이 더 낮은 그런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섹스는 가치가 없다. 상녀와 섹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다. 본능적인 욕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기다림의 게임.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한때 유기적, 성적 욕망이 될 기회가 있었던 것이 육체적 행위에 대한 협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다림의 게임은요, 그냥 아까 그 얘기입니다. 섹스를 기다리는 그 게임, 여성과의 그 티키타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느 지점,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이게 섹스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이제 그때 섹스를 한다면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성이 나 이런 거 해주면 너랑 섹스할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가 자신을 섹스하기 위해 설득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가 그녀와 섹스를 하기 위해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죠? 아까도 위에서 언급한 게, 여성은 알파한테는 달려듭니다. 그리고 섹스를 하려고 해요. 빠르게. 근데 만약에 안 한다는 거는 뭔가 너가 다른 이유로 안 하는 거예요, 섹스를. 그래서 그 증거들이 이제 밑에 나올 건데, 내가 말했듯이 신체적 무능력을 제외하고 이것은 그녀의 언급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언급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마음속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 이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너랑 만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내부 저항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있죠. 네. 당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베타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베타인 거죠. 네. 혹은 그녀가 다른 더 선호하는 남자가 그녀를 위해 잘 될지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을 필러버스터,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죠. 못하게 섹스를. 그녀가 너와 섹스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이 있다면 이 중 어느 것도 극복할 수 없다. 못 이긴다는 거야. 알파이 때문에. 아니면 너가 베타라서, 너무 베타라서. 그래서 그거는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람난 남자친구들은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에게 너와의 섹스는 급한 일이 아니다. 그런 알파남들이에요. 그냥 만약에 사귀고 있는데 섹스를 안 해. 네, 다른 남자가 있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너랑 섹스하는 게 급한 일이 아니고 그 여성은 더 좋은 남자랑 섹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충분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녀는 섹스를 하기 위해 몇 번의 데이트보다 더 오래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파남이면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섹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너에게 너를 기다리게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이퍼거미는 여성의 욕망이죠. 여자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다. 왜냐면 다른 여성들이 뺏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섹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퍼거미 본능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거미의 본능은요, 제가 이 철칙을 다 한 후에, 그리고 사실은 아이언 룰 넘버 8에서 이 하이퍼거미의 내용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하이퍼거미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내용을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가 자주 접하는 답답한 상황 중에 하나는 여성을 위한 어떤 상황이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섹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온 남성들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여기죠. 남성들이 이렇게 연애 상담, 친구들끼리 연애 상담할 때 여친이랑 섹스하려면 여자 쪽이 뭔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표준 필리버스터. 이거 뭐 그런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패배자 리더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섹스를 하기 위해서 여성은 편안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 네, 약간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여자친구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을 뿐 그 남자가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롤로가 무엇보다 섹스는 본질적으로 불편한 것이다. 서로의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섹스는 테스토스테론, 불안 및 긴급성에 의해 촉진되는 긴장된 일이다. 섹스가 좋죠. 좋은데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그 자위할 때랑 다른 거는 그 누구랑 있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섹스할 때. 그게 흥분감을 많이 줘요. 자위하는 건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섹스가 사실 몸 쪽으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 하는 거고 그냥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그 긴장감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그 본능이 이런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두 사람이 첫 춤을 추기 위해 모일 때 천천히 교감 있게 추는 댄스는 거의 없다. 그쵸? 섹스할 때 뭐 천천히 하나요? 그냥 불꽃이 팍 튀죠. 살사, 갈기, 펌핑, 더위와 땀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위안과 친숙함이다. 건조기에서 갓 꺼낸 따끈따끈한 목욕 가운이 아니다. 이거 그 반대되는 얘기예요. 섹스가 반대되는 게 위안과 친숙함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섹스는. 오해하지 마. 그러나 섹스는 위협적이다. 그럴 필요도 있고 그녀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적인 플레이어로 생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공공연하게 동의하는 것은 반매혹적이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반매혹적이라는 거는 좀 그냥 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성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확인시켜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성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알파는 섹스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남성들이 섹스한 것을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알파들이 섹스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섹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뺏기기 전에.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섹슈얼 마켓 밸류, 연애 시장의 가치죠. 그러니까 너의 가장 긴급한 것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절하될 것이다. 이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성의 연애 시장에서 가치는
20대 10대에서부터 20대 초 중반까지가 피크고요. 그 밑으로는 쭉 떨어지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남성들은 20대 때 좀 떨어져 있다가 30 넘어가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남성 참 별일 없네. 내가 한창 좋아해야 되는 그럴 때도 만약에 이렇게 기다리는 행위를 하면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절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블로그의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둘째, 여성이 overt communication에 의존하는 이유를 항상 기억해라. 남자의 언어. overt communication과 covert가 있는데요. 오버트는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하는 대화 있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대화를 말하는 거고요. 코버트는 간접적 대화, 속 의미가 있는 대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하고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런 글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 갔는데 저 이제 여자친구가 오빠 저 가방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코버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거기 의미가 뭐예요? 나 이거 가방 사주면 안 돼. 이런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의존하는 이유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그녀의 메시지가 오해받을 여지가 없거나 적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오버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남성적인 대화를 하면요. 그거는 정말이에요. 찐이에요, 찐. 네, 왜냐면 보통 이 코버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이 만약에 XYZ가 일어날 때까지 너와 섹스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의 미디엄 속에서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당연히 이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일단 딱 알아듣죠. 그녀에게 제어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망으로 당신과 섹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미디엄이 이 뜻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 너는 그녀가 당신에게 너무 빠져서 규칙을 어길 것을 원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그녀의 본능적인 욕망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그녀가 종교를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바람에 그녀의 신념을 던질 것이다. 다소 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레드필 코리아님 아마 영상에 퐁퐁남 영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알파 메일을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요. 여성이 자기의 규칙을 깨냐는 거예요. 만약 여성이 자기 이런 규칙들인데 그것을 당신이 위해서 깬다면 그건 알파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건다면 그러면 베타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여자친구 만났을 때 좀 이렇게 되게 유교 거리였어요. 이제 뭐 좀 정절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저와 만나고 한 2-3번 만에 바로 섹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좋은 소식은 그녀가 공공연하게 오버트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알리는 거죠. 나 이런 남자 알파나 만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는 그녀가 은밀히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소진했음을 의미하며 당신이 자신을 속일 만큼 필사적이지 않고 가정한다면 그녀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게 다 이어서 가는 거고.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감은 편안함이 아니다. 동일한 게 아니다. 많은 기다리는 자, 그런 베타남들이 그 모든 것을 힘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황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끝까지 버티고 싶어하고 다음에 그들의 기다리는 소녀를 보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교감을 쌓기 위해 투자한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팽개치는 것과 같이 보인다. 베타남들이 그렇게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과의 친밀감을 계속 이렇게 쌓고 싶어 해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끝까지 버티고 싶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쌓는 거죠. 교감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팽개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고요. 보통 이것은 남자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다른 접시들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인데
접시 돌리기에 관한 거는요, 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 여성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접시 돌리기라는 게. 뭐 여사친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섹스를 기다리는 것은 교감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감에 대한 혼란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교감과 편안함을 결합한 의미 있는 PUA 때문이다. 꽤 난해한 용어이지만 교감은 연결입니다. 이전에 만난 적이 없거나 서로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 있는 두 사람 간의 암묵적인 신뢰이다. 동물과 교감할 수 있다. 그것이 연결이며 본능이다. 이게요, 이제 우리 교감에 대한 이제 약간 개념인데요. 교감이라는 건요, 제가 여기 동물 쪽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내가 개나 고양이나 뭐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그거 있죠. 저도 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달려와요. 어느 순간에 꼬리 흔들면서 달려오는데 그거 저는 바로 알아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우리 근데 서로 말을 하진 않죠. 그때 밥 달라는 거예요. 바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교감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편안함이 아니죠. 편안함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은 익숙함과 예측 가능성에서 온다. 이 모든 것은 결정적으로 반유혹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편안함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섹스라는 거는 긴장되고 아니면 좀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에서 온 거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편안함은 대인관계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본능적인 성적 욕망의 근거는 아니다. 결혼이나 LTR, Long Time Relationship, 장기적인 연애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편안할 때 섹스가 더 낫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최대 관심사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기적으로 섹스를 오래 하는 게 사실 관심이 있죠. 관심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마무리입니다. 다음은 쉬운 예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 중 가장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 섹스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 골라야 돼요.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 섹스는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거예요. 낭만적인 데이트 후의 섹스. 그러니까 뭐 고기 썰고 뭐 데이트하고 그런 거죠. 아니면 내가 거의 헤어지는 상황까지 간 싸움 있죠. 그걸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섹스를 해요. 그걸 보통 우리는 메이크업 섹스라고 하거든요. 메이크업 섹스. 그때 더 강렬하고 기억에 남냐, 어떤 게 더 기억에 남냐. 근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생각했던 것도 다를 수 있는데 롤로는 이별 후에 일단 메이크업 섹스가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한 시나리오는 편안하고 다른 시나리오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거는 편안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불안한 거죠. 하나는 예측 가능한 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거는 낭만적인 거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러고 섹스하니까. 다른 하나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지만 두 상황 모두에서 작동하는 상호 연결 관계가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또 4편에서 보도록 할게요.